됐나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다시 못따기 수정 좀 해보세요. 못따기 시장 못따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장 못따기 체크하면 여기 영향을 받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정 작업 해주시면 되는 거. 됐죠? 자, 마찬가지 구멍 눌러주시고요. 옆에다가 또 똑같이 면 선택해 주시고 점 하나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치수는 가로는 50에 세로는 25로 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가로는 50, 가로는 50이에요. 그 다음 세로는 25. 왜 이렇게 하지는 아시죠? 이제 정렬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렬시켜가지고 쭉 진행할 거예요. 구멍 뚫는 거를 25 간격으로 띄운 겁니다. 50에 25. 50에 25 넣어주시고요. 다 됐으면은 종료하시고, 종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반 구멍으로 가세요. 일반 구멍. 일반 구멍으로 가신 다음에, 드릴 구멍 말고 일반 구멍이에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폼잉이라고 써있죠. 폼잉. 폼잉의 단순을 눌러보시면, 카운트 보어와 카운트 싱크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자, 카운트 보아 눌러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 볼트 크기를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좀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카운트 보아 직경은 16. 16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10 정도 잡으세요. 10.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운트 보아는 8.5. 직경 8.5. 이렇게 되면은 대략 이제 M8짜리 볼트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M8짜리 볼트. 됐나요? 그 다음에 깊이는 관통, 바디 통과. 원래 카운터 보아는 무조건 바디 통과예요. 카운터 보아는 막힌 구멍이 없어요. 얘는 구조적으로 막힐 수가 없어요. 무조건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탭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빼기 확인. 그러면 이제 카운터 보아가 완성된 거예요. 요 안으로 이제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거지. 됐죠? 자, 됐으면 또 마찬가지 구멍 누르시고 옆에 이제 또 점을 또 찍으세요. 이번엔 75에 25. 75에 25로 치수 뽑아주시고 자, 75에 25 치수를 넣어줍니다. 다시 또 닫기, 그 다음에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종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 구멍에 카운터 싱킹, 그러니까 카운터 싱크죠. 여기는. 자, 카운터 싱크 잡아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직경은 16파이. 그 다음에 각도는 뭐 90도 잡을게요. 그냥 잡고, 그 다음에 직경은 8.5. 이것도 이미 제가 만든 거예요. 치수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 다음 바디 통과, 빼기 확인. 이렇게 해서 또 카운트 싱크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탭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똑같이 이제 또 구멍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면 찍으세요. 그럼 점이 또 잡힙니다. 그죠? 마찬가지 100에 25. 100에 25 치수 기입하시면 돼요. 100에 그 다음에 25. 되셨죠? 되셨으면은 또 닫기 종료 눌러주시고 자, 탭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일반 구멍에 보시게 되면 스레드라고 써있어요. 스레드 구멍. 스레드 구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맨 첫 번째 있는 일반 구멍은 스레드 구멍. 그러면 조건 나오죠. 얘는 M8의 피치 1.25 나오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지입하시면 돼요. 탭은 관통되는 것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관통 안 되는 위주로 쓰죠. 탭은 중간에 끊기죠. 거의 이제 종점 위치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사용자 우선 크기 M8의 피치 1.25, 그 다음에 깊이 유형 사용자 정의 12mm, 그 다음에 바디 통과, 얘도 값을 바꾸세요. 치수도
얘는 이제 드릴 구멍이 관통이라는 관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에 16 잡혀 있죠. 원래 드릴이 더 깊어요. 아시다시피. 드릴을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탭을 12 정도 들어간 거예요. 두 번 들어가는 거 작업을. 다시 확인. 여기 탭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전에 탭을 낼 때는 이 나사나사 모양이 보였잖아요. 근데 얘는 안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얘는 안 보여. 그리고 원래 모델링 상에서는요 나사를 구현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나사를 구현하게 되면 용량이 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0단, 그러니까 예를 20개의 부품으로 된 조립 뭐 이런 식으로 막 어셈블리 작업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엄청 용량이 세져가지고 엄청 버벅대요. 그래서 나사산처럼 이렇게 굴곡진 그런 모델링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이미지를 대체하고 말아요. 용량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런 용도예요. 다만 이제 그 도면 출력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나사 표시가 나겠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배웠으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일반적으로 이런 볼트라든지 아니면 기타 핀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짜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쌍, 2개 또는 4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4개 아니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얘를 똑같은 거를 이제 같은 어떤 일정한 간격을 배열을 시켜야 돼, 배열. 그런 걸 패턴이라는 패턴. 그 패턴 작업하는 거 좀 배울게요. 우선 여기 왼쪽에 여기 지금 V 표시 있죠? 얘를 체크하셔가지고 기능을 다 숨기세요. 이 구멍 하나만 나오게끔. 드릴 크기 구멍 하나만 나오게끔 기능을 다 숨겨주세요. 자, 숨겼으면은 이제 갑니다. 우선 여기 이제 구멍 옆에 보면 패턴 특징 형상이라고 있을까? 그거 눌러주시고 패턴 특징 형상 눌렀나요? 네. 그 다음에 요 구멍을 찍으세요. 그러면 여기 특징 형상에 선택이 될 거예요. 선택됐죠? 자,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은 선형으로 바꾸세요. 선형. 자, 선형 바꾸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벡터 지정. 벡터 지정 누르신 다음에 요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모서리가 뭐 잡힌 것 같아요. XC로. XC로 잡힌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내가 추가로 방향을 잡을 거면은 잡아 주셔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잡았던 방식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아까 우리 연습해봤죠? 벡터 지정 누르고 여기 옆에 벡터 다이로그 누르신 다음에 고정을 뭘로 바꿔요? 추정 벡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방향이 잡히죠? 이렇게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1차 잡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2차 벡터. 2차 벡터는 여기 모서리 잡으세요. 여기 모서리 잡으면 이렇게 방향이 잡혀요. 총 2개의 방향, X축과 Y축 방향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우선 X축 개수 2개는 맞아요. 근데 간격은 조절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이 가로 사이즈가 120이에요. 그죠? 120. 그리고 우리가 한쪽으로 25 간격 띄웠어요. 그럼 곱하기 1을 하시게 되면 50이 되겠죠. 그럼 120에 50을 빼면 나머지는 얼마예요? 120에 50 빼면 70. 70mm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80이었어요. 80인데 25를 잡았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80에서 25니까 50을 빼주면, 양쪽 다 25, 25에서 50 빼주면 30mm죠. 30 넣어주시면 돼요. 30. 결론적으로 70에 30의 간격은 다 됐죠? 다 됐으면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이제 패턴으로 잡힌 거예요. 4개. 되셨나요? 안 되시면 얘기하시고. 그래서 구멍 하나를 뚫어 놓고요. 구멍 하나 뚫어 놓고 이렇게 패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Z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패턴 특징 형상 누르신 다음에 처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선 형상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 우선 레이아웃은 선형이죠? 레이아웃은 선형 잡아주시고, 벡터 지정. 우선 모서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모서리가 안 잡히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주셔야 돼요. 방향 맞춰주시고, 화살표 방향 반전 눌러서. 가로 방향은 70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Y축, 벡터 잡아주시고, Y축은 2개에 30.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턴 작업이 진행이 완료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끝나셨으면 창 닫아주시고요. 다시 또 진행을 할게요. 새로 만들기 등각 13이 되겠네. 저는 오늘 진짜 많이 하네요. 모델링 작업을.
자, 다 끝나셨으면은 스케치 가셔가지고 정면 잡으세요. 정면 확인.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크게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동떨어지게끔. 여기 원점에 잡지 마시고요. 동떨어지게끔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중심선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추가로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략 플랜치는 이렇게 생기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여기 살짝 단차가 져 있죠. 여기 선을 추가로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단차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잘라야지. 트림을 잘라주시고 단차 값은 얼마 정도 줄 거냐면 우선 요 사이 거리는 5mm 주시고 수직은 5mm 그 다음에 얘는 3mm 정도 가로 치수는 3mm 정도 주세요. 5mm에 3mm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구멍 있죠. 안에 구멍은 30파이 잡을 거예요. 15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구멍 있잖아요. 제일 큰 구멍은 80 정도 잡을게요. 80이니까 40mm 정도 집으면 되겠죠. 40. 그래서 여기 선과 여기 선을 40mm 정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15에 40 즉 외경 치수는 80 내격 치수는 3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께는 20에 15에 17 정도 잡읍시다. 17 그러니까 20 잡으시면 되겠네. 20 전체 거리 20 잡으세요. 그러면 여기 3mm니까 17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두껍다. 그러면은 두꺼우니까 더 줄일게요. 15 정도 줄이세요. 15 전체 거리 15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형상을 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치수는 15에 단차 거리 3이에요. 여기도 5고 그리고 전체 거리는 40 그 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게 이제 플랜지 형상 중간에 이제 보조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하세요. 원형 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아이고 여기 선 삐져나왔네요. 지금 불량 났어요. 다시 할게요. 수정 좀 하겠습니다. 선이 삐져나와가지고 실패했네. 다시 회전. 자 여기 벡터 시장은 여기 X축 잡으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웠던 구멍 있죠. 구멍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카운터 보아를 좀 낼 거예요. 카운터 보아 자리. 그래서 여기 구멍 명령어 눌러주시고 이 면을 하나 찍으세요. 측벽면을 왼쪽 방향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말고 튀어나오지 않은 방향이죠.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 이 점을요 위로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ESC 누르신 다음에 끌어올려 가지고 점 위치를 여기 센터에 나오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2시 방향을 끌어올리세요. 뭐 밑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덜 헷갈리기 위해서 12시 방향을 끌어올렸습니다. 점을 잠깐 끌어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자, 다 끌어올렸으면은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우선 여기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축을 선택해 주시고 이 점을 찍어요. 여기 구속도죠. 곡선상의 점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X축은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치수 기입합니다. 치수는 아까 한 25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5 치수는 25 정도 주시고 이렇게 위치 잡아 주시면 돼요. 25 같은 경우에는 PCD가 50이 되는 거죠. 원 둘레를 50이라는 그 위치에다가 구멍을 다 뚫겠다. 원의 중심 일치되는 그런 형상들을. 자, 끝났으면 종료하시고요. 종료하시고 아이고 바로 넘어가 버렸네. 다시 수정합니다. 우선 여기 스레드 구멍을 일반 구멍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뽕잉을 카운트 보아로 바꿔주시고 직경은 16 깊이는 10 직경은 8.5 그 다음 관통 깊이 한 개는 관통이에요. 바디 통과 이렇게 잡아주시고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카운터 보아 작업이 됩니다. 야, 근데 엄청 크다. 저 크니까 좀 조절 좀 할까요? 이거를 M8 말고 M6 정도로 할게요. M6. 자, M6 정도로 하니까 우선 구멍 사이즈 14. 그 다음에 깊이는 8. 그 다음에 직경은 6.5로 할게요. 6.5. 그래서 카운터 보아 직경은 14. 카운터 보아 깊이는 8. 그 다음에 직경은 6.5. 그렇게 해서 다시 수정합니다. 약간 구멍 사이즈를 좀 줄였어요.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세팅해 주시고. 자, 다 됐으면 마찬가지 패턴 특징 영상. 얘 같은 경우는 주로 3개 아니면 4개짜리를 많이 집어넣어요. 구멍을요. PCD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집어넣는데, 우선 얘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특징 영상을 우선 이 카운터 보아 잡아주시고, 클릭. 잡으셨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원형으로 바꾸세요. 레이아웃 원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벡터 지정 있죠? 벡터 지정 누르신 다음에 축 선택하세요. 여기 축. 축은 이 축이죠, 지금? 이 축. 축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 있죠, 점. 점은 이 원의 중심점을 찍으시면 돼요, 중심점. 그래서 좌측면 보기 누르셔가지고 정확하게 중심점을 찍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위치가 잡힌 거예요. 자, 보니까 좀 점이 잘 안 잡혔어요. 점 다시 찍어 볼게요. 여기 잡혀야 돼요, 점이. 자, 점이 잡히게 되면 이렇게 점 4개 나와요. 이렇게 저처럼. 점 4개가. 여러분들 나오시나 봐요, 점 4개. 안 나오죠? 자, 안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면, 각도방 여기 안 잡혀서 그럴 거예요. 우선 개수 및 범위를 잡아서, 개수 및 범위. 얘 눌러가지고 개수 및 범위를 잡아주시고, 개수는 우선 3개 잡아서 3개. 3개 잡으시고, 각도는 360도. 다 된 거예요. 다 됐으면은,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3개로 패턴이 돌아갑니다. 다 끝나셨으면 이거 패턴 다시 피처 편집, 그러니까 매개 변수 편집 가시고요. 아까 여기 개수를 4개로 바꿔보세요. 4개. 4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러면 총 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으면은 저장하시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연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입체보기 누르세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지금 나가는 도면을 보니까 요거를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평면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평면 눌러주시고, 여기 정면 있죠, 정면. 정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업 평면이 이제 옵셋이 될 거예요. 거기 간격을 한 120mm 잡아주세요. 120. 너무 많다. 60, 70 정도 잡아주세요. 70. 옵셋 거리를 70만큼 늘려가지고 이렇게 작업 평면을 띄워주세요. 띄었나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작업 평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가. 70mm만 벌어져. 다 됐으면 여기 스케치 눌러주시고, 요 데이터 한 면 잡으세요. 그 다음 확인. 이렇게 방향이 잡힐 거예요. 잡혔나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그리세요. 사각형. 뭐 원을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이 모델링이랑 겹치게끔 사각형 그려주세요. 치수는 집어넣지 마요. 치수는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사각형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다 돼서 스케치 종료.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우선 돌출 누르세요. 돌출 클릭. 그다음 도형 찍으세요. 이렇게 뜨죠? 이렇게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수정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한계 있죠, 한계. 한계 끝에 보면 거리값 들어가 있죠. 얼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리값이?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값이? 20 들어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값을 눌러보세요, 값. 한글 값. 그럼 거기에 보면은 선택까지라고 있어요, 선택. 선택까지라고 있나요? 네. 그거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 면 있죠, 원투면 찍어보세요. 여기 딱 달라붙을 거예요. 달라붙었나요? 그 다음에 합치기, 결합. 잡아주시고 확인. 이렇게 모델링이 만들어져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면으로 잡아는 면.
요거 가끔 써먹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 대략 한 1시간 10분 정도 남았죠? 1시간 10분 정도 남은 거는 이제 연습으로 이제 그 가름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선형 패턴으로 돌렸잖아요. 직각배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형 패턴 하고 싶어요. 원형 패턴. 원형 패턴 하려면은 중심점이 필요하죠. 중심점. 그럼 중심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이렇게 돌릴까, 한 바퀴. 한 바퀴 돌리려면, 이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이 원의 중심점이 필요해, 그죠? 그러면은, 스케치를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스케치면 하나 잡으신 다음에, 내가 얘를 원형 패턴 돌릴 때 필요한 중심점이 있죠. 걔를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그리냐? 요게 점이에요, 점 요거. 점. 스케치 여기 보시면 원 옆에 이게 점이거든요. 점용에 점을 찍어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얘의 이제 요걸 패턴 돌리는데 그 패턴의 중심 위치를 얘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치수 넣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여기 25가 되겠죠? 그 다음 거리는 대략 뭐, 25니까 35 정도 잡을게요. 10mm만큼 띄우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띄웠어요. 요거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점을 찍어가지고 치수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마찬가지로 원형 패턴. 원형 패턴 가시면 됩니다. 계속 구멍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벡터 지정. 벡터 지정은 요 축이 되겠죠, 요거. 요 축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 이 점 잡을 때 이 점을 찍으라는 거, 점은. 이렇게 뜨죠? 모양이.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확인. 근데 잠깐 방향을 바꿔줘야겠다. 이 방향이 되겠죠? 방향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4군데가 뚫리는 걸 누르시고.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걸 다 돌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거 참고하시고.